호흡은 또 다 빨라지고 그냥 과호흡이 와버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가 없게 되고, 우리가 주짓수에서 흔히 이제 몸으로 드는 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안 하고 수를 놓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간단한 테스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심박수랑 산소포화도 체크할 수 있는 이제 테스트기를 하나 샀어요. 요거를 통해서 제가 뭘 할 거냐면, 일단 심박수를 끌어올릴 겁니다. 운동을 통해서 끌어올려 놓고 이제 일정 시간 한 2분 정도로 볼게요. 2분 동안 그냥 호흡이 숨이 되게 찬 상태에서 가쁘게 그냥 헐떡여 볼 거고요. 2분 동안요. 그리고 심박수를 체크해 볼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똑같이 심박수를 끌어올려 놓고 2분 동안 제가 이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호흡을 통해서 이제 심박수를 낮춰 볼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 수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볼 거고, 우리가 주짓수를 함에 있어서 부교감 신경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평범한 호흡을 한번 해볼게요. 네, 1분 50초부터 재기 시작을 했고요. 심박수는 170 정도 나오고 있고, 산소포화도는 97이네요. 2분 뒤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일단 저는 그냥 호흡을 정리하지 않고 있어요. 통제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그냥 평범하게 혈떡이고 있습니다. 심박수가 2분 뒤에 어떻게 되는지 볼 거예요. 1분 50초에 시작을 했고요. 영상 시간으로 봤을 때는 3분 50초 3분 50초까지 그냥 일반적으로 혈떡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운동을 좀 하고 와가지고 땀이 좀 나는데 결과서도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되지? 수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비강폭 15번만 하고 있거든요. (129까지는) 지금 떨어진 상태예요.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운동을 막 되게 많이 한 건 아니라서 금방 심박수가 떨어지긴 하네요. 최종 수치는 얼마나 떨어지는지 봅시다. 5초. 네, 지금 한 120 정도, 네, 122 이 정도 나오네요. 이제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이번에는 4분 50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통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분 50초까지) 통제를 해볼게요. 네, 107까지 떨어지네요. 아마 시간이 더 지나면 차이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네, 이렇게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2분이었는데도요 심박수 차이가 되게 많이 났어요. 그냥 사실 1분 정도 더 있었으면 되게 차이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우리가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주짓수를 할 때 외부 자극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뭐 일을 하든 학교를 가든 뭐 어떤 상황이든지요, 길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외부 자극에 의해서 이제 교감신경은
굉장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거든요. 경적을 누가 울렸다가 빵 했다거나, 아니면 누가 시비를 걸었다거나,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이럴 때 다 교감신경이 자극을 해요.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부교감 신경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을 터득을 하면 좀 우리가 원할 때 좀 휴식을 취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안정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율신경은, 그러니까 교감신경, 부교감 신경도 다 자율신경, 말 그대로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작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이제 호흡입니다. 그래서 내가 잠이 안 와, 너무 각성돼 있어. 그럼 호흡을 통해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방법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짓수를 할 때 보면 스파링이든 대회든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긴장을 하게 되면 심박수가 빨라지고, 몸은 경직되고, 호흡은 또 다 빨라지고, 그냥 과호흡이 와버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주짓수에서 흔히 이제 몸으로는 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안 하고 수를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심지어는 주짓수는 유술이라고 하죠. 되게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몸이 경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부드럽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안 미치고, 몸은 경직되고, 그렇다고 심장 빨라지고, 호흡도 빨라지고, 빨리 지치고. 그러니까 주짓수에 있어서는 교감신경이 너무 활성화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감신경이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긴장은 필요하지만 부교감의 활성을 못 시켰을 때 너무 손해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긴장될 상황이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이성적 판단을 하고 심박수를 낮추고 몸의 유연성을 늘리고 이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인데, 그것은 호흡으로 가능해진다. 예, 그게 이제 힉슨 그레이시가 원하는 그런 호흡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비강 그리고 복식호흡으로 트레이닝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호흡법을 터득을 하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힉슨 그레이시가 이제 호흡을 할 때 비강 그리고 콧구멍을 확장시켜서 비강 호흡을 해요. 그리고 횡격막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호흡을 하죠. 그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호흡은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교감신경이 막 무작위로 막 자극을 받는 지금 시대에 있어서 내가 원할 때 부교감 신경 스위치를 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연결이, 교감 부교감이 되게 막 자극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연결선들이 헐렁헐렁해진 거예요. 그래서 힉슨 보면 되게 빨리 호흡 막 하죠. 그게 뭐냐면, 이제 되게 고대 호흡법이기도 한데요. 이제 그것을 빨리 호흡을 하면서 이 스위치를 탁 켜면서 이 연결을 탱탱하게 딱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교감, 부교감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이 연결선을 그냥 블루투스로 다 연결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호흡을 통제하면서 부교감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어차피 교감은 활성화 될 테니까. 그러면 경기 중에 체력을 아끼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남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 그게 힉슨 그레이시 호흡법의 핵심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횡격막을 움직이면서 여기 이제 내장을 막 마사지하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긴 했는데, 그것을 왜 하느냐? 횡격막 단련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우리 내장, 장 있죠. 장을 제2의 뇌라고 하는 의학적 소견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율신경을 이 뇌 환경, 이 조건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배가 너무 아파, 배탈이 났어, 장내 환경이 되게 안 좋아, 안에 유산균도 막 엉망이고 막 안에 엉망이에요. 그러면 교감신경을 계속 자극시켜요. 쉬고 싶어도, 내가 편안해지고 싶어도 몸이 되게 긴장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힉스는 이 내장 장기 마사지를 통해서 횡격막을 단련하고 이 장내 환경을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또 호흡을 통해서 부교감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장이 편해야 이제 부교감을 활성화시키기 편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호흡 세션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도 이제 기능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평소에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이산화탄소 민감도를 낮추는 훈련을 계속 해주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이나 뭐 그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호흡법, 되게 과학적으로 이제 호흡법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제가 거의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호흡 클래스, 주짓수와 연계된 호흡 클래스를 이제 개설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